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추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하기 누르셔서 저하고 계속 꾸준히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아래 네이버 카페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영상을 비롯한 저 미스터추의 강의 노트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문화변동의 내재적 외재적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화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변동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내재적 원인이 있습니다. 내재적 원인은 그 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겠죠. 그 국가, 그 사회 내부에서 원인이 되어서 문화가 변동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발견과 발명이 있습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찾아낸 걸 말합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거를 찾아내는 거. 예를 들면 비타민 C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죠. 그런데 이제 과일이나 귤이나 이런 곳에 비타민 C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먹으면 피로 회복에도 되고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아내서 비타민 C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러한 것들. 그리고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균, 이런 것도 곰팡이 균인데 이것이 굉장히 유익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찾아낸 거죠. 이러한 것을 발견이라고 하고 이 발견이 문화변동의 내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를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과 무형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체가 있는 거, 그리고 형체가 없는 거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에디슨의 전구. 예전에는 없었죠? 근데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죠. 이것이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도시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인류의 그 발전에 굉장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없던 예절도 만들어내는 것도 발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 제도, 규범, 예절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는 형체가 없죠. 무형이죠. 이런 것도 발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과 발명은 내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문화변동의 내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재적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재적 원인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재적 원인은 그 사회 내부에서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나라와 접촉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문화변동의 원인이 되는 걸 외재적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직접 전파라는 게 있는데, 직접 전파는 사람에 의해서 들어온 거면 전부 다 그 직접 전파라고 볼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야구라는 게임이 없었죠. 근데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공을 던져봐, 방망이로 한번 쳐봐, 치면은 저 일루로 가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재밌거든. 그렇게 해서 야구가 들어온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직접 어떠한 것들이 전해지면 직접 전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 외부의 그 문물이 들어올 수 있죠. 이런 것도 직접 전파. 외교, 그 다음에 무역, 선교사가 와서 선교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람들이 직접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전파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음식 같은 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접 전파를 할 수밖에 없죠. 커피나 음식 이런 것들. 그래서 음식이 어떤 문제에 지문이 나오면 직접 전파라고 봐도 무관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전파는 중간 매체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죠. 외부의 것이. 그래서 그 매체라고 하면 책, 라디오, 영상 매체, 이러한 것들,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이것이 바로 간접 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극 전파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 일단 사람에 의해서든 매체에 의해서든 전파가 돼.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외부의 것을 보잖아? 보고 나서 그것을 보고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아이디어를 그 내부의 것과 결합시켜가지고 새롭게 발명을 이루어내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극전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설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설총이라는 사람은 그 한자라고 하는 거는 중국 글자죠. 이 중국 글자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그 기존의 그런 문자와 결합해 가지고 이두, 향찰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극전파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화변동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삶, 이거를 양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내재적 원인에 의해서 문화변동이 되고 나서 그 이후의 양상을 보면요, 뭐 잘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발견하고 발명을 했으면 그것을 잘 사용하겠죠? 그치? 그런데 이제 발견이 발명을 부를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비타민 C를 발견을 했는데 뭐 비타 음료, 비타 500 이런 거를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발견이 발명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발명을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발명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1차 발명을 통해서 2차 발명을 새롭게 하는 거. 이러한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활은 원래 이렇게 띵 쏘면은 띵 이런 소리가 났죠? 그러니까 활은 원래 전쟁할 때 사람을 죽이려고 쓰는 거잖아. 사냥할 때나.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고 놓으면 띵 소리가 난단 말이야. 이 소리가 나는 거를 듣고, 이걸 가지고 악기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현악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1차 발명품은 활이었다면 이 활을 바탕으로 해서 현악기 2차 발명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내재적 변동의 양상이 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재적 변동 양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뭐 어떤 기호를 통해서 문화가 뭐 섞이고 안 섞이고 이걸 통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좀 꽤 까다롭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무튼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표를 보면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기존 나의 문화를 A 문화라고 하고 다른 문화를 B 문화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B 문화가 A 문화하고 만나. 그러니까 B 문화가 A 문화한테 전파가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이후의 양상,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A만 남는 경우. 이건 어떤 케이스겠어? A가 이제 B 문화를 거부한 경우죠. B 문화를 거부하고 이제 당연히 안 받아들였으니까 자기 문화만 남죠. 흥성대원군이 외국 문화가 들어왔는데 위정처사 운동을 통해서 안 받아들여서 그냥 내 문화만 남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강할 때, 내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 때 뭐 굳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런 케이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A 문화가 B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사회에 A 문화도 있고 B 문화도 있고 같이 공존하는 형태로 있는 거. 우리나라의 의학은 뭐 전통 민간요법 한의학이었죠. 그래서 한의학이었는데 이제 서양의 의학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한의학을 고수하는 그런 뭐 병원인 한의원과 양의학을 이제 적용하는 양방병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공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 우리나라 간판과 외국 글씨로 된 간판이 공존하는 거. 그러한 것들을 문화 병존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문화 공존이라고 합니다. 문화 공존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의 다 문화 공존이라고 하죠. 이제 그리고 문화 동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 A 문화하고 B 문화를 만났는데, A 문화하고 B 문화가 만났는데 기존 문화, 나의 문화가 사라지고 B 문화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나의 문화를 좀 하찮게 여기고 다른 나라 문화만 정말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에 빠졌을 때 문화 동화가 되기가 쉽고요.
특히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를 하고 우리나라의 민족혼을 말살시켜서 자기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문화 동화를 시키고자 했죠. 그래서 창씨백 개명 같은 거, 창씨 개명을 통해서 우리나라 뭐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그리고 다 일본말만 쓰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문화융합이라고 하는 건 A 문화하고 B 문화가 만났을 때, A 문화하고 B 문화가 만났는데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나타나는 거,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은 한복이었죠. 근데 서양의 의복 기성복이 만나서 개량한복이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햄버거가 없었죠. 서양의 햄버거와 우리나라의 뭐 김치가 만나서,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어. 롯데리아인가? 거기에서 김치버거.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이 섞여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물질이 생겨나는 거, 이것을 문화융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극전파가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극전파는 외부의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접목시켜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문화융합은 물질과 물질의 측면, 그런 것이 강하고요. 이제 외부의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과 물질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자극전파가 더 큰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는 문제는 뭐 잘 안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융합이 A 문화하고 B 문화가 만났을 때 전혀 새로운 문화인 C 문화가 생겨나는 거, 이것이 바로 문화융합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강제적 문화접변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내가 A 사회가 B 사회의 문화와 접하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접하는 경우, 그런 거를 강제적 문화접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제성을 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화 변동을 강제적 문화접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는 강제적 문화접변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거부감이 강할 경우에 복고운동이나 저항운동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3.1운동 이런 것처럼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러한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일제 창씨개명, 뭐 일본어만 사용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민족은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를 했죠. 자발적 문화접변은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어떤 문화를 접하고자 해서 접하는 거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접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접변을 이제 자발적 문화접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 이민 가서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어 배우는 거, 영어 배우는 거, 이러한 것들을 자발적 문화접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문화 진화하고 문화 개혁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종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고 과거에 나왔거든요. 모의고사 이런데. 그래서 문화 진화라고 하는 건 뭐냐? 문화 진화는 굉장히 속도가 더디게 일어나.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를 들면 옛날에 석기를 쓰다가 뭐 철기를 썼다. 청동기를 쓰다가 철기를 쓰게 됐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절로 변한 거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변화시켰는지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무의도적이고 굉장히 우연히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거, 이것을 이제 문화 진화라고 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의도적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그러한 걸 문화 진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이 스마트폰이 생겨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앞으로 이 스마트폰이 우리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겁니다. 예측을 하고 의도를 갖고 뭔가 만들어내서 문화를 개혁시키는 거, 이것을 이제 문화 개혁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사회를 개혁시키는 거.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IT 기술, 뭐 SNS, 이러한 것들이 문화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인위적이고 뭐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기출문제를 보면 고려시대에 그 국수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뭐 우연히 국수를 접하고 국수 만든 걸 배워가지고 이제 고려시대에 와서 국수를 이제 해먹다가 다른 스님한테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 고려시대 전역에 고려라는 그 나라 전역에 국수 문화가 이렇게 퍼졌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 문화 진화라고 봐야 됩니다. 문화 개혁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 왜냐하면 스님이 이 국수가 우리 고려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고 뭐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퍼지는 현상이니까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영상이 여러분들 문화의 그 변동, 그 다음에 문화 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하기 하셔서 저 미스터추와 계속 꾸준히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아래 네이버 카페 링크 타시고 들어오셔서 각종 강의 노트 자료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추였습니다.